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드라마나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절망의 끝에서 기적을 피워낸 한 간병인의 놀라운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신마비 환자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일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어쩌면 논란의 여지도 있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치료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틀에 갇혀 인간의 의지와 정신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비단 의학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의 한계와 잠재력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과학적 증명만을 맹신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영적인 힘을 너무 쉽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는 2045년 세계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질병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전신마비는 난공불락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척수 손상 회복 연구, 로봇 보행 재활 치료 등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었지만 완전 마비 환자를 벌떡 일어서게 하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죠. 첨단 의학은 분명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지만 인간의 복잡한 신경계와 척수 손상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밤샘 연구를 거듭하며 새로운 치료법을 모색하고 있었으나 전신마비라는 거대한 벽은 쉽사리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바로 간병인 강한나 씨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간병인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강렬한 믿음과 의지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패러다임에 갇히지 않고 인간, 본연의 회복력과 정신의 힘을 믿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한나 씨가 맡게 된 환자는 김민준 씨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어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죠. 그는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젊고 유망했던 그의 미래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의 눈동자에서는 더 이상 삶의 빛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병원과 재활센터를 전전했지만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그저 침대 위에서 보내야 할 긴 시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의 가능성, 로봇 재활의 첨단 기술에도 불구하고 민준 씨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하여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먼 미래의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는 삶의 의지를 거의 잃어가고 있었고 그의 가족들 역시 기약 없는 간병 생활에 지쳐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도 희망보다는 체념이 엿보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민준 씨의 회복을 단념하고 있었지만 한나 씨만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나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눈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고 그 불씨를 다시 살려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단순히 직업적인 사명감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나 씨는 민준 씨의 치료 기록과 과거 병력을 꼼꼼히 살펴보며 밤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의학 서적은 물론 심리학, 철학, 영성 관련 서적까지 섭렵하며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연결성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최신 의학 논문부터 고대 치유법까지 전 세계의 모든 치료법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2018년부터 10명의 전신, 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줄기세포 치료 실험의 성공 사례와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웨어러블 보행, 로봇 기술 같은 첨단 과학 기술이 분명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척수 손상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음은 분명했습니다. 특히 크리스 바르라는 환자가 줄기세포 치료 후 스스로 일어서고 걷는 속도가 빨라지는 등 현저한 증상 개선을 보인 사례는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 씨의 상태에는 뭔가 다른, 더욱 근원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신체적 회복을 넘어 정신적인 연결과 의지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녀는 민준 씨의 마비된 몸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진 마음과 꺾인 의지를 먼저 치료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녀의 혁신적인 치료 접근 방식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료를 넘어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집중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치료법은 기존의 의학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쩌면 비과학적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비웃고 그녀의 방식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나 씨는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관과 신념을 믿었고 민준 씨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단계는 감각 재활 훈련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 치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일 민준 씨의 몸 전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치 아기가 세상의 감각을 처음 배우는 것처럼 피부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단순한 터치를 넘어 치유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발가락부터 머리카락 한 올까지 모든 신경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자 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는 기본이었고 깃털처럼 가벼운 솔로 몸을 쓸어내리거나 다양한 질감의 천으로 피부를 자극했습니다. 실크의 부드러움, 거친 리넨의 촉감, 차가운 금속의 감각, 따뜻한 돌멩이의 온기를 번갈아 가며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감각이 없는 부위라도 느끼려고 노력하라고 끊임없이 주문했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이 걸었던 길,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았던 순간들, 시원한 바람이 피부에 닿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 그 감각을 온몸으로 다시 한번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녀는 뇌가 기억하는 감각의 지도를 재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 씨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절망감과 무력감에 휩싸여 무슨 소용이 있냐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민준 씨의 곁에서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에게 살아갈 이유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아직 살아있어요.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고 당신의 정신은 온전해요. 우리는 이 몸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면 분명히 해낼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에 잠긴 민준 씨의 귀에 한 줄기 빛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가족들에게도 희망을 불어넣었고 그들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가족들은 한나 씨의 지시에 따라 민준 씨와 함께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따뜻한 손길로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억 재활 요법이었습니다. 한나 씨는 민준 씨의 방을 그의 과거 사진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들,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 젊은 시절의 열정을 담은 트로피들, 연애 시절 주고받았던 편지들, 그리고 그가 직접 그렸던 그림들까지. 그녀는 민준 씨의 삶의 흔적들을 그의 시야에 닿는 모든 곳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에게 과거의 기억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가족들과의 행복했던 여행, 친구들과의 신나는 모험, 사랑했던 사람과의 첫 만남의 설렘. 그녀는 민준 씨가 과거의 영광과 행복을 다시 느끼게 함으로써 현재의 절망에서 벗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민준 씨의 뇌가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들을 재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뇌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 씨는 민준 씨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들을 틀어주고 그가 젊은 시절 즐겨하던 스포츠 경기 영상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특히 축구 경기를 보며 민준 씨가 열광하며 소리를 지르던 순간들, 골을 넣고 환호하던 순간들을 되짚어 주었습니다. 마치 그가 다시 그라운드를 뛰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며 그의 뇌가 그 감각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도록 유도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민준 씨? 20대 때 동네 축구 대회에서 결승골을 넣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을 때의 그 짜릿함.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 순간의 땀과 열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그녀는 단순한 시청을 넘어 민준 씨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질문과 묘사를 곁들였습니다. 그녀는 뇌의 가소성을 굳게 믿었습니다. 뇌는 끊임없는 자극과 반복을 통해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손상된 부분을 우회하여 기능을 재활성화할 수 있다는 최신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들을 그녀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뇌가 스스로 치유하고 재구성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치료는 단순한 신체적 재활을 넘어선 뇌와 마음,
그리고 영혼을 아우르는 전인적인 치유 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파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극한의 정신력 강화 훈련이었습니다. 한나 씨는 민준 씨에게 매일 아침 나는 일어설 수 있다. 나는 움직일 수 있다. 나는 다시 걸을 것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수백 번씩 반복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 씨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거부했지만 한나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침대 머리맡에 그의 목표를 적은 커다란 포스터를 붙여두고 매 순간 그에게 목표를 상기시켰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몸이 지금은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정신은 자유로워요. 그 정신의 힘을 믿고 몸을 움직이세요. 그녀는 민준 씨에게 매일같이 명상을 가르쳤습니다. 심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상상을 생생하게 그리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자신이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땅에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실제처럼 그 감각을 느끼도록 주문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무릎을 굽히고 펴는 느낌, 팔을 흔들며 균형을 잡는 느낌까지. 이 상상 훈련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뇌의 새로운 신경 경로를 구축하고 잠자고 있는 근육 기억을 깨우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훈련을 더욱 강도 높게 진행했습니다. 한나 씨는 민준 씨를 휠체어에 앉히고 그를 데리고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에게 정원의 벤치까지 자신의 힘으로 가겠다고 선언하게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한나 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 씨에게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열렬히 칭찬하며 성취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민준 씨가 점차적으로 손목을 움직이고 팔을 들어 올리는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훈련은 절벽 끝 서기였습니다. 물론 실제 절벽은 아니었습니다. 병원 옥상에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설치한 후 민준 씨를 휠체어에서 내려 난간에 기대어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몸은 한나 씨가 단단히 지탱하고 있었지만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극도의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민준 씨, 저 아래를 보세요. 당신은 지금 이 난간을 잡고 서 있어요. 당신은 떨어지지 않아요. 당신은 이 두 다리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이 공포를 이겨내면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한나 씨는 민준 씨에게 이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고 그 공포를 이겨내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그의 정신력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 극복 훈련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 통제력을 되찾게 하는 심리적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비명을 질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 훈련을 마친 후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투지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훈련과 함께
한나 씨는 민준 씨의 식단에도 지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뇌기능 활성화와 신경 재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직접 조리했습니다. 신선한 유기농 채소와 과일, 견과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등을 활용한 특제 식단은 물론 민준 씨의 기분을 좋게 하고 활력을 북돋아줄 수 있는 향신료와 허브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모든 식사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게 플레이팅되어 민준 씨가 식사를 통해 시각적, 후각적, 미각적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그녀는 몸의 회복은 마음의 회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식사마다 민준 씨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음식의 영양분이 그의 몸을 치유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매일 저녁 한나 씨는 민준 씨에게 고요한 명상 음악을 틀어주고 자신의 손을 그의 척추 부위에 얹고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흐르는 생명 에너지가 민준 씨의 손상된 척추를 치유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민준 씨는 한나 씨의 따뜻한 손길과 깊은 믿음 속에서 알 수 없는 안정감과 치유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당신의 척추는 매일매일 재생되고 있어요. 신경세포들이 다시 연결되고 당신의 몸은 깨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심리적 지원은 민준 씨의 몸과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훈련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민준 씨는 침대에서 스스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미미한 움직임이라 모두가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움직임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는 침대 난간을 잡고 허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 속도에 경악했고 어떠한 의학적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의 가족들은 눈물을 쏟으며 한나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나 씨가 민준 씨에게 단순한 간병을 넘어 삶의 의지와 희망을 선물했다고 믿었습니다. 민준 씨의 회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나 씨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 속에 그는 재활 로봇의 도움을 받아 다시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최첨단 웨어러블 보행 로봇은 민준 씨의 다리에 장착되어 그의 움직임을 보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봇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지만 한나 씨는 민준 씨에게 로봇이 단지 도구일 뿐 결국 그의 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민준 씨 자신의 의지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로봇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민준 씨. 이 로봇은 당신의 의지를 실현시켜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당신의 정신이 지휘하는 대로 당신의 다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그 감각을 집중하게 했고
그의 뇌가 그 감각을 통해 신체를 통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민준 씨가 과거에 걸었던 길을 다시 걸어보게 했습니다. 어릴 적 학교 가는 길, 친구들과 뛰어놀던 공원,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했던 거리. 이러한 기억들이 그의 뇌를 자극하고 보행 능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 강해졌고 마침내 보조기구 없이도 혼자서 몇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아직 불안정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두 다리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그 순간 한나 씨는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노력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는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강한나 씨의 치료법은 기존 의학계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그녀의 방법을 비과학적이고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회복이라는 명백한 결과는 그들의 비판을 잠재웠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접근 방식에 대해 재평가하고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요인이 질병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그녀의 감각 재활 훈련과 기억 재활 요법, 정신력 강화, 훈련을 재활 프로그램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의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통합적인 치료 방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물론 강한나 씨의 치료법이 모든 전신마비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전신마비는 외상, 질병 또는 선천적인 척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 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의학적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방법은 환자의 강한 의지와 간병인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례는 분명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정신의 힘이 육체의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강한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과연 우리는 최첨단 과학기술만을 맹신하며 인간 내면의 무한한 잠재력을 너무 쉽게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근원적인 접근 방식이 가장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주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신마비 환자뿐만 아니라 삶의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잠재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깨우기 위한 강한 의지와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한나 씨의 이야기가 단순한 미담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세상에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은 한간병인의 헌신을 넘어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치유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 강한나, 그리고 그녀가 이뤄낸 기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는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선사하며 삶의 의미와 치유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희망을 심어주는 전도사였습니다.